어르신들, 제발. 가슴이 갑자기 꽉 막혀올 때, 그저 가만히 누워서 구급차만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짧은 8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오늘은 병원에서도 쉽게 듣지 못하는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직접 다시 뛰게 만드는 기적의 10초 생존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믿어지시나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살릴 진짜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의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하게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얼마 전 74세 김영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홀로 쓰러졌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어 너무나 무섭고 서러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 하나로 그 찰나의 순간에 기적처럼 다시 숨통이 트였고 지금은 손주들과 공놀이를 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김영수 어르신의 목숨을 구한 그 10초의 기적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르신과 소중한 배우자의 노후를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집중해 주세요. 어르신들, 사실 심장마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썼더라면, 단 몇 분만 더 버텼더라면 지금쯤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을 분들이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데 그중에서 70%가 넘는 분들이 바로 남의 집이 아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할 나의 집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나가 있고 배우자라도 곁에 있으면 다행인데 잠깐 시장에 갔거나 볼일을 보러 나간 그 짧은 사이에 운명의 장난처럼 사고가 터지곤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잘 압니다. 바로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멈추고 나면 우리 뇌로 가는 산소가 딱 끊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뇌는 단 4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합니다. 4분. 정말 짧은 시간이죠. 컵라면 하나 익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일 후에 전화를 하고 구급차가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빨라도 8분에서 10분은 걸립니다. 도심 지역이라도 차가 막히거나 길을 찾다 보면 시간은 더 지체되죠. 결국 구급대원이 어르신의 손을 잡기도 전에 이미 우리 뇌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몸이 조금 이상해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혹은 바쁜 자식들 방해될까봐 꾹 참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박 원장, 내가 조금 참으면 지나가겠지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식들을 돕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한 어르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올해 74세 되신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어르신은 평소에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도 하시고 가끔 친구분들과 바둑도 두시며 즐겁게 지내셨죠. 그런데 지난달 유난히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오셨는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을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꽉 막혀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당시 아드님 내외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내분은 마침 시골 친척 집에 가 계셔서 집에는 김영수 어르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그 기적의 10초 생존 비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어르신은 스스로의 심장에 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셨죠. 가슴이 터질 듯한 강력한 기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셨고 주먹을 쥐어 가슴 정중강을 힘차게 내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막혔던 숨통이 서서히 트이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르신은 스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티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거나 의식을 잃기 마련인데 김영수 어르신은 응급처치를 너무나 잘해 오셔서 고비만 넘기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던 김영수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박 원장, 자네가 알려준 그 10초가 내 남은 20년 인생을 선물해 줬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난히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오셨는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을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꽉 막혀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그 기적의 10초 생존 비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르신은 스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티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거나 의식을 잃기 마련인데 김영수 어르신은 응급처치를 너무나 잘해 오셔서 고비만 넘기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당시 아드님 내외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내분은 마침 시골 친척 집에 가 계셔서 집에는 김영수 어르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김영수 어르신이 겪으신 이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영수 어르신의 목숨을 살렸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복잡한 의학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의 의지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동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를 스스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심장은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심장이 잠시 휘청거릴 때 어르신의 손이 따뜻한 위로와 강한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김영수 어르신을 살린 그 10초의 기적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몸 안의 수동 엔진을 돌리는 강력한 기침입니다. 어르신들, 보통 기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하고 마시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기침은 전혀 다릅니다. 폐 깊숙한 곳에서부터 모든 공기를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낸다는 기분으로
아주 강하고 길게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찬바람이 부는 조용한 밤, 혹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갑자기 내 심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듯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적의 10초 비법 3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머릿속으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어르신은 스스로의 심장에 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셨죠. 가슴이 터질 듯한 강력한 기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셨고 주먹을 쥐어 가슴 정중앙을 힘차게 내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막혔던 숨통이 서서히 트이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김영수 어르신이 겪으신 이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영수 어르신의 목숨을 살렸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복잡한 의학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의 의지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동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를 스스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심장은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심장이 잠시 휘청거릴 때 어르신의 손이 따뜻한 위로와 강한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찬바람이 부는 조용한 밤, 혹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갑자기 내 심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듯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적의 10초 비법 3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머릿속으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몸 안에 수동 엔진을 돌리는 강력한 기침입니다. 어르신들, 보통 기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애취 하고 마시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기침은 전혀 다릅니다. 폐 깊숙한 곳에서부터 모든 공기를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낸다는 기분으로 아주 강하고 길게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배와 가슴에 힘을 꽉 주고 2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기침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심장은 원래 스스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멈추려고 합니다. 이때 어르신이 아주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압력이 멈추려는 심장을 밖에서 강제로 쥐어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어르신의 기침이 손 대신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 자가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의 비상 스위치를 켜는 가슴 정중앙 타격입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보시면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에 바로 정중앙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심장의 정의 신호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주먹의 옆면을 이용해서 망치질하듯이 그 부위를 쾅쾅 두드려야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멈춘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동작은 그 기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멈추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에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꼬여버린 전기 신호를 리셋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아프다고 살살 치면 안 됩니다.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강하게 5번 정도는 내려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을 벌어주는 보조 장치인 합곡혈지압과 아스피린입니다.
지금 당장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한번 봐주세요.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살집이 있죠. 그곳을 아주 세게 눌러야 합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뼈 안쪽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십시오.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요동치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나기 직전인 전기회로에 비상냉각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절대로 물과 함께 그냥 삼키지 마세요. 어금니로 아주 잘게 씹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피떡, 즉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인데 씹어먹는 아스피린은 이 피떡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멈춘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동작은 그 기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멈추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에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꼬여버린 전기 신호를 리셋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아프다고 살살 치면 안 됩니다.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강하게 5번 정도는 내려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을 벌어주는 보조장치인 합곡혈 지압과 아스피린입니다. 지금 당장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한번 봐주세요.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살집이 있죠. 그곳을 아주 세게 눌러야 합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뼈 안쪽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십시오.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요동치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나기 직전인 전기 회로에 비상냉각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절대로 물과 함께 그냥 삼키지 마세요. 어금니로 아주 잘게 씹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피떡, 즉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인데 씹어먹는 아스피린은 이 피떡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박 원장, 내가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가슴을 그렇게 세게 때려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르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무서워서 심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지만 멈춘 심장은 다시 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살기 위해 내리치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효과를 보려면 500mg 정도의 고용량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일 때의 이야기이고 평소에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반드시 저 같은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매일 아침을 마치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거창한 운동법도 아니고 어려운 의학 지식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 곁에서 조곤조곤 속삭이는 아들의 진심 어린 당부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많은 어르신이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면 그저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찾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체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식은땀이 비오듯 나고 왼쪽 팔이나 턱까지 뻐근한 통증이 퍼진다면 그건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죽겠다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이때 소화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배운 이 3가지 방법은 어르신의 생존율을 1%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적의 수칙입니다. 내가 오늘 배운 걸 내일이면 잊어버릴까봐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 곁에서 이 중요한 정보들을 다시 일깨워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배우자분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비법을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이 오늘 전해주신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배려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부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눈을 뜨고 나서 딱 1분, 그 짧은 기다림이 부모님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박 원장, 내가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가슴을 그렇게 세게 때려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르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무서워서 심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지만 멈춘 심장은 다시 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살기 위해 내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침대 위에서의 1분 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많은 어르신이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면 그저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찾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체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식은땀이 비오듯 나고 왼쪽 팔이나 턱까지 뻐근한 통증이 퍼진다면 그건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죽겠다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이때 소화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후 하고 내뱉는 숨에 밤새 쌓였던 피로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1분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하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하루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약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아침의 첫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머니,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이 우리 몸에게는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밤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과 혈관들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거나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마치 멈춰있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무리가 가듯 우리 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아스피린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 아스피린이나 먹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배우자분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비법을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이 오늘 전해주신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하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하루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약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매일 아침을 마치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거창한 운동법도 아니고 어려운 의학 지식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 곁에서 조곤조곤 속삭이는 아들의 진심 어린 당부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아침의 첫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머니,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이 우리 몸에게는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밤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과 혈관들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거나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마치 멈춰 있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무리가 가듯 우리 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침대 위에서의 1분 대기입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후 하고 내뱉는 숨에 밤새 쌓였던 피로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1분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1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배려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부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눈을 뜨고 나서 딱 1분, 그 짧은 기다림이 부모님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분이 지났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손가락 마디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지요. 누운 채로 혹은 앉은 채로 양손을 가슴 앞에 살포시 모아보세요. 그리고 마치 피아노 건반을 아주 부드럽게 누르듯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보는 겁니다. 엄지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까지 아주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이때 너무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손가락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신기하게도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 끝에 작은 움직임이 잠들어 있던 신경들을 깨우고 뇌에 기분 좋은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확 펴는 동작도 3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손바닥 안쪽에 지압점들이 자극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손의 악력을 유지해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몸이 조금 깨어난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다음은 평소의 연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갑자기 바닥이 미끄럽거나 발에 무언가 걸릴 수도 있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진짜 상황처럼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지요. 누운 채로 혹은 앉은 채로 양손을 가슴 앞에 살포시 모아보세요. 그리고 마치 피아노 건반을 아주 부드럽게 누르듯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보는 겁니다. 엄지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까지 아주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이때 너무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손가락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신기하게도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 끝에 작은 움직임이 잠들어 있던 신경들을 깨우고 뇌에 기분 좋은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확 펴는 동작도 3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손바닥 안쪽에 지압점들이 자극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손의 악력을 유지해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몸이 조금 깨어난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다음은 평소의 연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갑자기 바닥이 미끄럽거나 발에 무언가 걸릴 수도 있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진짜 상황처럼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위치만 확인하는 부드러운 연습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실 때나 거실로 나오실 때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만약 내가 여기서 비틀거린다면 어디를 잡는 게 좋을까 하고 눈으로 먼저 길을 찾는 겁니다. 벽면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는지 혹은 짚어도 안전한 식탁이나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지요. 직접 몸을 날려잡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면서 살짝 손을 뻗어 그 위치를 만져만 보세요. 아, 여기가 내 안전벨트구나 하고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려보고 손으로 위치를 익혀두면 우리 몸은 무의식 중에 그 정보를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안전한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훈련이라기보다 부모님만의 소중한 공간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혹시 혼자 계실 때 문득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누군가 내 곁에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 꼭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매 순간 곁에 있지는 못하더라도 제 마음은 항상 부모님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루틴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약속이자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침대에서 기다리는 1분 동안 저를 떠올려 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며 저와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안전한 곳을 살피며 제가 부모님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정서적인 안정감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걸음걸이도 당당해지고 몸의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세상은 조금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부모님의 발걸음이 늘 구름처럼 가볍기를.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누군가 내 곁에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 꼭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매 순간 곁에 있지는 못하더라도 제 마음은 항상 부모님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다시 짚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1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기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몸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마치 아기 손을 만지듯 소중하게 움직여주세요. 손끝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걸을 때는 항상 눈으로 안전한 곳을 살피며 천천히 이동하세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그 걸음걸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걸음입니다. 부모님, 저는 항상 부모님 편입니다. 제가 곁에서 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는 잠시 기대셔도 좋고, 무서울 때는 제 이름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곧 저의 희망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루틴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부모님의 귓가에 머물며 하루 종일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아침이 늘 햇살처럼 빛나기를, 부모님의 발걸음이 늘 구름처럼 가볍기를,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언제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첫째는 기상 직후 침대에서 1분 기다리기. 둘째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깨우기. 마지막은 집안의 안전한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저는 항상 부모님 편입니다. 제가 곁에서 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는 잠시 기대셔도 좋고, 무서울 때는 제 이름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곧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직접 몸을 날려잡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면서 살짝 손을 뻗어 그 위치를 만져만 보세요. 아, 여기가 내 안전벨트구나 하고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려보고 손으로 위치를 익혀두면 우리 몸은 무의식 중에 그 정보를 저장해둡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안전한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훈련이라기보다 부모님만의 소중한 공간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혹시 혼자 계실 때 문득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의 아침이 늘 햇살처럼 빛나기를. 언제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1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기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몸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루틴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약속이자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침대에서 기다리는 1분 동안 저를 떠올려 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며 저와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의 안전한 곳을 살피며 제가 부모님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걸을 때는 항상 눈으로 안전한 곳을 살피며 천천히 이동하세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그 걸음걸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걸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마치 아기 손을 만지듯 소중하게 움직여주세요. 손끝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실 때나 거실로 나오실 때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만약 내가 여기서 비틀거린다면 어디를 잡는 게 좋을까? 하고 눈으로 먼저 길을 찾는 겁니다. 벽면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는지, 혹은 짚어도 안전한 식탁이나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루틴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부모님의 귓가에 머물며 하루 종일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위치만 확인하는 부드러운 연습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저와 약속하신 이 작은 습관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창에 시작 혹은 살자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냉장고 속에 있는 단돈 1,000원짜리 재료로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혹시 주변에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냉장고 속에 있는 단돈 1,000원짜리 재료로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